안녕하십니까. 학습법과 성공법을 알려드리는 초연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의사표시, 그 중에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표시란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장설 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률 요건은 이 나무의 뿌리 전체, 그리고 법률 행위는 그 뿌리 한 가닥, 그리고 의사표시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법에는 비정상적인 병적인 의사표시를 107조부터 110조에 규정하고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고, 오늘은 109조 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조를 보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의자가 있고, 표의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 이제 요 법률 행위는 제가 우리 자음 비읍을 따서 이렇게 비읍으로 큰 비읍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자음 지읒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중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는 물음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이제 취소를 표의자가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이제 요 동그라미로 취소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는 보통 뭐 긍정을 표현하니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의자가 있고, 이 표의자가 과실이 있으면서 이 과실이 경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중대한 할 때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아닙니까? 한자로. 그래서 무겁다는 것은 우리 그 엽기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중과실은 제가 이렇게 엽기 모양과 과실을 합쳐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되면은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제가 X자 표시로 취소 못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저당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1항 본문에 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선의의 3자, 선의는 제가 웃는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예, 대항하지 못한다. X 표시.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착오라는 것은 밖으로의 표시행위와 마음속의 효과의사,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자 스스로 모르니까 선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표의자를 이제 표자로 표시했는데 선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착오라는 것은 선의자가 이제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여기 웃는 모습, 표의자는 선의로 나타냈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자는 선의입니다. 그래서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 선이라는 점에서 107조 비진의 표시나 108조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3개가 있는데 위에 2개는 표의자가 이 불일치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착오는 표의자가 이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의 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밖으로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마음속의 의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이제 결정하는 그 심리적인 과정에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이제 이것은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서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동자, 표자 따고 취소 따서 동표 취소, 뭐 선거가 있었는데 요 표는 취소한다, 요 동표는 취소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착오가 그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때에는 그 표시를 했던 안 했던에 불구하고 표의자는 취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기 따고 유자 따고 취소해서 동기가 유치하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동기가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법률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과 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표의자 스스로의 입장을 말합니다. 주관적으로 그 표의자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인정되어야 하고 표의자 입장에서 그 다음 객관적 요건은 표의자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그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판례는 두 위의 요건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 취소할 수가 없다고 판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착자 따고 경제적 불이익에서 착취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 착취당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의자, 이 표의자가 지금 취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자 따고 중요 부분의 입증 이런 식으로 또 외우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림에서 이 중요 부분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요 선을 그어서 입증 책임, 요 입증 책임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을 표의자가 진다. 화살표로 표의자를 가리키니까 표의자가 진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두 번째 요건이 이제 중과실이 표의자에게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그 법률 행위의 종류라든가 목적에 비추어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입증 상대에 따라서 중대한 입증 상대, 무슨 지금 재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중대한 입증을 해야 될 상대방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외운다면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선으로 쭉 그어서 입증 책임은 화살표가 상대방을 가리키니까 상대방이 진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의자에게 만일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그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또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이제 착오로 인한 그 의사표시의 법률 효과를 보면은 먼저 표의자와 이 상대방 당사자 간 효력은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이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웃고 있는 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표의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신뢰이익 같은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판례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판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보면 107조, 108조와 마찬가지로 공법 행위에서는 형식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단체법은 획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적용이 안 되고 가석부당 신분 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비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민법상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판례에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차고 109조, 사기는 이제 110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별개의 제도미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는 차, 사 선택해서 차 사려면 선택해야 되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기명날인 서명의 착오의 경우,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뭐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이제 서명 날인한 경우였는데, 이것은 사기에 의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권만 행사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거는 예외상으로서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자 따고 착자 따서 기차, 우리 타는 기차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민법은 543조 이하의 해지 해제권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 이 착오와의 관계를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제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아니고 해제를 한 후에도 취소권을 다시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제 착취를 따서 해지도록 착취하다 또는 해지도록 착취당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오와 이제 민법 570조 이하의 담보 책임을 보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착오나 담보 책임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 차 담보 선택을 따서 차 담보를 그 상품이 여러 가지이니까 차 담보 상품을 선택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적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